그러니까 제 작업의 요소들을 잘 뜯어보면 제가 창조해낸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창조되어 있는 것들,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작가들이 창조자, 지금까지 없었던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인물, 그런 게 작가들, 예술가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맞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영화로 치자면 타란티노 영화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인용으로 이루어진 영화, 창작품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영화들을 여기저기서 인용해서 재편집한, 어떤 면에서 현대 미술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과거에 아주 순수한 창작자, 창조자,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입장인가요? 과거에는 있었는데 현재는 없다. 예전에는 이제 예전의 작가들이라는 거는 창조적인 인물들이었는데 그런 시대가 끝난 거죠. 우리가 아방가르드라고 얘기하는 예술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방가르드 미학에서는 가치 있는 예술 작품이라는 거는 과거에는 전혀 없었던 작품, 과거의 어떤 작품하고도 닮지 않은 새로운, 아주 새로운 작품, 그런 작품이 시대를 앞서 나간다고 생각을 했고 독창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작품이 가장 가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시대가 끝나고 결국은 독창적인 예술 작품이라는 건 없다. 그럼 그전 미술은 어떤 관점에서 봐지나요? 예? 서양 미술은 그 전에 뭐 근데 이전의 미술? 고전. 주로 이동규 씨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근대 이후와 현대하고의 비교 관계가 많잖아요. 서양 미술에서. 그러면은 또 서양 미술이고 또 근대 이전이 있잖아요. 근세나 중세나 고대의 미술은 우리가 또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네. 어쨌든 근데 이전의 미술이라는 건 근대 미술하고 다른 양상이었죠. 뭐 종교적인 미술 이런 것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미술 뭐 이런 것들이 많았고. 그때 것도 뭐 그렇게 보면 그렇게 창조적인 것도 아니지. 그런 미술도 중세나 이런 거. 근데 기본적으로 서양 문화에서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유일무이하다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거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 없었던 거를 새로 어떤 작가가 만들어내면 그건 그 시대에는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딴 데서 찾아볼 수가 없는 그냥 아주 유니크한 거. 그런 게 가치 있는 거였거든요. 서양 문화에서. 근데 이제 우리 동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한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쪽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문화권의 문화와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말이 오락가락한데 하여튼 그런. 그러면 그 독창성이라는 게 독창성이라는 그 개념이 없어졌다가 아니라 좀 달라졌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창조성이라는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굉장히 등장했을 때 신선한 느낌을 주는 작품들, 새로워 보이는 작품들이 있지만 예전에 그 아방가르드한 작품들하고는 다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방가르드한 거라면 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뭐 다다니 뭐 이런 것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인상주의부터 피카소 이후의 추상미술까지 예, 그럼 미술의 역사라는 거는 아방가르드 미학의 관점에서 정리된 역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추상미술 이후의 역사, 특히 미국에서 이제 팝아트가 등장을 했는데, 팝아트라는 거는 당시에 이제 추상미술이 굉장히 메인스트림일 때 그거에 대한 반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상미술이라는 거는 이미지를 제거하는 미술인데, 팝아트는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다시 작품에 도입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작가들이.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사고의 변화가 일어난 거라고 생각해요. 사고방식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런 식의 작품들이 나오면서, 그래서 팝아트라는 게 이제 근대 이후에 중요한 장르가 된 거죠. 이동기 씨 작업이 팝아트와 연관돼서 좀 말을 들을 때도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저는 팝아트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은 작가고, 특히 이제 앤디 워홀 이후에 제프 쿤스라든지, 앤디 워홀하고 같은 시대에는 리히텐슈타인 같은 작가가 있었고. 리히텐슈타인이 더 언급됐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앤디 워홀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앤디 워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워홀 이후에 이제 제프 쿤스라든지 데미안 허스트 같은, 또 일본의 뭐 무라카미 다카시라는 작가도 있는데, 그런 작가들이 이제 그런 계열의 작가라고 생각해요. 저는. 작가들이 그런 독창성을 부인하기 시작한 지는 오래됐다고 생각해요. 그 시작은 60년대 제 생각에는 팝아트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리히텐슈타인 같은 작가들은 기존의 만화책에 있는 이미지 한 컷을 그대로 캔버스에 카피해가지고 작가가 전혀 아무런 변형도 가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 그린다든지, 그런 작가들도 있었고, 다 60년대 작가들이죠. 앤디 워홀 같은 작가도 그 작가는 평생을 자기가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존에 있는 사진을 가져다가, 기존에 뭐 잡지에 실린 사진, 마릴린 먼로의 사진, 다른 사람이 다 만들어 놓은 이미지들을 가져다가 모든 작업을 했거든요. 그 작가의 독창성을 부인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지금은 이제 현대미술의 큰 흐름 중에 하나가 됐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가 있나요? 저는 앤디 워홀을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그 다음에 독일 작가 게르하르트 리히터라는 작가를 좋아하고, 제프 쿤스라는 작가 좋아하고, 한국 작가 중에 이석주라는 분이 계시는데 70년대 말쯤부터 극사실주의라고도 하고 하이퍼리얼리즘이라고도 하는데, 그분 작업을 좋아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그 우연히 현대미술관에 갔다가 그 이석주 씨 작품을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그분은 이 에어브러쉬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봤던 작품은 이런 캔버스도 아니고 그냥 종이 같은 데다가, 종이에다가 에어브러쉬로 사진하고 똑같이 그린 그림을 봤었거든요. 뭐 붓자국도 전혀 없고, 너무나 기계적인
이 작가의 손길이라는 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작가의 터치가 전혀 없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그 당시에 충격적이었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들은 생각인데요. 저희 아방가르드 미술은 끝났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그 이석주 씨의 작업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변화, 네. 나름대로 충격이잖아요. 예. 그런 것도 또 다른 아방가르드적 경향,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식의 생각 자체가 또 다른 진보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이제 우리 이전 세대의 작가들이 얘기하던 그 아방가르드 미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랑은 확실히 다른 태도죠. 그 아방가르드 미학이라는 거는 굉장히 오리지널리티, 아까 얘기한 그런 독창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보다는 미래를 생각하고 작업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방가르드 이후의 작가들은 독창성의 개념 같은 게 희박하고 미래보다는 현재에 대한 작업들을 하는 작가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태도가 굉장히 다른 거죠. 명확하게 다른 거죠. 다른데 그게 이제 과거의 패러다임을 넘어섰다는 면에서 그런 면에서 진보적이라고 볼 수는 있죠. 그걸 아방가르드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과거의 아방가르드 개념하고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죠.